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공공주택 정책이 있죠. 공공주택 정책은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죠. 대한민국에도 공공주택 정책이 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주택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죠. 한번 볼게요.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8.4 대책에서 발표한 13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주도한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가 세운 회사죠. 2020년 8월 4일 날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그래요. 그 공급 정책의 핵심은 뭔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인 거죠. 그래요. LH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 태릉 골프장 부지, 3기 신도시 공공정비 사업 등을 통해 전세난이 악화되고 있는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고 이를 밝혔다. 그래요.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가리키죠. 그래요. 정부 주택 공급 확대 조치에서 LH의 비중은 더 커질 전망이다. LH가 확보한 택지는 총 92만 7천 가구이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은 66만 5천 가구다. 이는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 77만 호 중 87%에 달한다. 사실상 LH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요.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니까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어떤가요? 문재인 정부의 서울 주택 정책을 한번 볼게요.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거죠? 재개발 지역에서의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죠. 그래요. 재개발 지역 중에서는 그래요. 아파트를 공급하는 곳도 많겠죠.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도 많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가만 놔두면 시장 기능에 의해서 아파트가 제공될 지역에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가 강제적으로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런 지역에서. 왜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가 공급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수익의 원리에 맞아야 되는 거죠. 수익성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떤가요? 재개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근데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요. 서울에는 아파트 비중이 한 46% 정도 되죠. 다른 도시는 한 60% 가까이 되죠. 광주는 한 80% 된다 했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54%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서울에는 보면 연립주택도 많죠. 그래요. 연립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파트에 살지 않는 54%도
그 중에서 많은 이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겠죠. 아파트에서 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죠. 전부는 아니다 하더라도 54% 중에서 상당 부분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아파트가 많이 부족한 거죠. 절대적인 결핍 맞죠. 어떤 이들은 주택 보급률을 얘기하면서 뭐 아파트가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죠. 어때요? 그 사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거짓이죠. 주택은 부족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아파트는 어때요? 많이 부족하죠. 그래요. 재개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데 아파트를 막는 거는 어떤 행위인가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막는 거는, 혹은 정치인들이 자기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데 못 짓게 하는 건 무슨 행위인가요? 사유재산 침해죠. 그래요. 사유재산 침해죠. 자기 재산으로 뭐 아파트를 짓겠다는데 못하게 한다. 이상한 거죠. 그래요. 잘못된 거죠. 특정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정부가 특별히 뭐 비용을 대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하여간 재개발 지역에서 시장 기능을 마비시켰죠. 그래요.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 지역에서 시장 기능을 상당히 마비시켰어요. 재건축 요건을 또 강화했죠.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대표적인 예죠. 그래요. 이건 또 뭔가요? 재건축 지역에서의 시장 기능을 마비시켰죠. 이것도 같은 거죠. 자기 재산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데 막아놓은 거죠.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적응을 하다 보면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사유재산 침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어떤 이는 5년 쓰다가 새 차로 바꿀 수가 있죠. 10년 쓰다가 새 차로 바꾸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제각각이겠죠. 차를 구매했는데 5년 정도 쓰다가 이제 바꾸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거 더 탈 수 있으니까 그냥 바꾸지 마. 그게 말이 되나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그 주민들이 합의해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했어요. 뭐 10년을 썼든 20년을 썼든. 그 정부가 개입을 해서 더 쓸 수 있으니까 재건축하지 마.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사람들이 적응을 하다 보면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기 재산을 이용해서 재건축을 하겠다면 허가를 해야 되는 거죠. 허가를 안 하는 건 뭔가요? 이상한 일인 거죠. 그래요. 자동차를 바꾸는데 정부 허가 받고 자동차 바꾸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죠. 적응되다 보면 이상하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하여간 문재인 정부는 서울에서 시장 기능을 막아놨죠. 막아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공급하겠다고 하나요?
공공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서울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죠. 시장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공공주택을 통해서 제공하겠다는 거죠. 정부가,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말인 거죠.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실패하죠. 당연히 실패해요. 이러한 실험은 많았죠. 시장 기능을 막고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 대표적인 국가들이 어떤 건가요? 공산주의 국가죠. 공산주의 국가는 아예 시장을 파괴해버리고 정부가 공급을 했죠. 문재인 정부의 그 서울주택 정책은 공산주의 정책과 굉장히 유사하죠. 시장 기능을 거의 마비시킨 상태에서 정부가 제공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됐나요? 정부가 공급하겠다 해가지고 대부분 다 망하고 시장을 도입했죠. 안 되는 정책인 거예요. 안 되는 정책이에요. 정부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서는 공공주택 정책을 많이 활용하는데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죠. 많이 활용하죠. 이명박 대통령도 활용했죠. 반값 아파트를 누가 제공했나요? 그래요. 정부에서 제공했겠죠. 민간에서는 제공 못하니까. 그래요. 하여간 정부가 공급하겠다 하면 이제 거의 뭐 끝장난 거라고 보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명박 정부 때 반값 아파트 정책을 실시해서 어떻게 됐나요? 10년간. 뭐 이명박 정부의 전적인 책임 아니겠지만 서울 주택 비중 보세요. 그래도 2000년과 2010년 사이에서는 아파트가 비중이 11% 늘었는데 2010년에서 19년 사이는 어떤가요? 3%밖에 증가 안 했죠. 그래요.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통점이 뭔가요? 공공주택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거죠. 즉 정부가 나서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재개발 지역만 따지더라도 서울 시내에 아파트에 살고 싶은 이들이 많겠죠. 뭐 시장 기능에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겠죠. 그래요. 한 수십만 채가 공급될 가능성이 커요. 10년 안에. 그 한국토지공사가 나서기로 했어요. LH가 서울에 아파트 공급해봤자 몇 채나 공급하겠어요. 당연히 실패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주택 정책이 필요 없는 정책이냐? 그건 아니겠죠. 필요하겠죠. 공공주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뭐 임대할 주택이 있고 판매할 주택이 있겠죠. 그래요.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럼 공공주택 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삼아야 될까요? 주택 소유자가 대상일 수는 없겠죠. 주택 소유자는 누가 있나요? 1가구 1주택자가 있을 거고 다주택자가 있겠죠. 그러면 무주택자가 대상이 되는데 무주택자에는 어떤 자가 있죠?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가 있고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가 있겠죠. 그래요.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가 공공주택 정책의 대상이 될까요? 좀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주택을 제공하면 좀 싸게 제공하겠죠. 근데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에게 왜 싸게 제공을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어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직도 집을 안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집값 많이 올랐죠. 그 사람한테 집을 싸게 제공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간단한 예로 대한민국에 차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주택 소유자에게만 집을 팔고 무주택자에게는 집을 안 파나요? 차별 같은 건 전혀 없죠. 남자라 해서 집 팔고 여자라 해서 집 안 파나요? 혹은 여자라 해서 집 팔고 남자라면 집을 안 파나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 차별하면서 집을 파나요? 대한민국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는 공공주택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자꾸 공공주택을 제공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시장에서 수요자가 돼야 될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면 시장 기능이 어때요? 훼손되겠죠. 그래요. 정부가 공급 정책의 주축이 되면 실패하죠. 거의 뭐 100% 실패하겠죠. 그거는 뭐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면 알 수 있고 대한민국의 과거를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을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공공주택의 대상은 누가 되나요?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래요.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도 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에는 구매력이 생길 무주택자가 있고 구매력이 생길 수 없는 무주택자가 있겠죠. 구매력이 생길 무주택자는 그래요. 시장에서 집을 사야 될 사람인 거죠. 혹은 또 주택시장에는 매매시장만 있는 게 아니죠. 임대시장도 있는 거죠. 또 임대료를 내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래요. 당연하죠. 임대시장도 어떤가요? 정부가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는 임대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했죠. 임대주택의 대부분은 누가 공급하나요? 다주택자가 공급을 하겠죠. 다주택자를 탄압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가 폭등하죠. 그래요. 정부가 개입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은 망가지는 거죠.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래요. 정부는 공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임대시장에 개입하면 임대료는 더 비싸지면 비싸졌지 싸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임대시장이건 매매시장이건 시장에서 수요자가 될 이들에게 정부가 주택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죠. 그러면 누가 대상이 될까요? 구매력이 생길 수 없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요. 능력 있는 젊은이들, 소득이 많은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시장에서 뭐 임대료를 지불하건 주택을 구매하건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인 거죠. 당연한 거죠. 하지만 뭐 그 능력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직장도 없고 노인들, 서울시에도 보면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많죠. 능력이 없으면서 옥탑방에 살고 혹은 쪽방에 살고, 쪽방 뭔가요? 방을
안아서 이렇게 쓰는 걸 쪽방이라 하죠.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택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떤가요? 그리고 임대주택의 대상은 구매력이 생길 수 없는 무주택자니까 원래 공공주택 정책이 어때야 되나요? 원칙상으로는 판매할 주택을 만들면 안 되겠죠.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판매할 주택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판매할 주택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삼나요? 구매력이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삼죠. 그래요. 왜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에게 집을 제공해야 되나요? 정부가. 시장에서 사게 하면 되지. 돈 있는데 뭐 이상한 일인 거죠. 그래요. 판매되는 주택이 공급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되겠죠. 건설사는 주택을 왜 만드나요?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죠. 그래요. 수요자가 있어야 되겠죠. 살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무주택자가 구매할 주택수 플러스 1가구 1주택자가 구매할 주택수 플러스 다주택자가 구매할 주택수만큼 예를 들어서 건설사는 생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구매할 주택수가 10,000채고 1가구 1주택자가 구매할 주택수가 5,000채고 다주택자가 구매할 주택수가 5,000채예요. 그럼 몇 채를 공급할 수 있나요? 건설사는 20,000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주택 소유자는 집을 못 사게 하는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몇 채가 지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사라지겠죠. 그래요. 사라지게 돼요. 사라지겠죠. 이렇게. 그럼 만채밖에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만채만 지어지겠죠. 이게 올바른 정책일까요? 사회적으로 만채만 지어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20,000채가 지어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20,000채가 지어지는 게 좋겠죠. 왜 그래요? 20,000채 중에는 10,000채는 뭔가요? 임대주택이 되겠죠. 임대주택은 왜요? 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가 하락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어떤가요? 임대료가 낮아지겠죠. 대한민국에는 예로부터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있었죠. 만약에 규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많은 임대주택이 지어졌겠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택 소유하는 걸 좋아하죠. 돈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소유하려 한다고. 만약에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면 임대주택의 수가 지금의 2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가요? 그게 나쁜가요? 좋은 건가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임대료가 낮아지니까. 그렇죠. 다주택자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실수요자와 다주택자가 경쟁할 수 있는 거죠.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가 경쟁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그래요.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에게 좀 더 우선권을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별하게 뭐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를 우대할 이유가 있나요? 이 사람들은 뭐 대한민국에서 주택 구매할 때 뭐 차별을 받았나요? 집 살 때 집 못 살게 했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차별할 이유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는데 그래요. 좀 사회적 정서상 좀 우선권을 주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냥. 그래요. 하여간 뭐 그런 뭐 사회적 분위기도 뭐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요. 임대주택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구매력이 생길 수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저렴하게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도 사회 공동체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니까 너무 좋은 집을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열악한 집을 제공할 이유도 없는 거죠.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제공하면 되겠죠. 그래요. 한 2인 가족은 한 25평 제공하면 되고 3인 이상 가족에게는 34평 제공하면 되겠죠. 25평은 보통 한 59제곱미터죠. 34평은 한 84제곱미터 되죠. 전용으로 그렇게 되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명심해야 될 건 뭔가요? 정부가 시장 기능에 방해를 일으키고 공급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건 확실한 거죠. 그럼 큰일 난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정부가 나서면 큰일 나죠.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나서니까 어떻게 되나요? 공급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100%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서울이 주택이 부족해요.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건 어떤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한겨울에 집에 들어왔어요. 무지하게 추운 거예요. 보일러 틀면 추위가 해결되겠죠. 근데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 뭔가요? 추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량을 찾는 꼴이라는 거죠. 시장을 이용하는 건 뭔가요? 보일러를 트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주택의 대상은 누가 돼야 된다 했죠?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인 거죠.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는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특별히.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